오늘의 주제는요, 국제학교에서 우리 아이 기 팍 살리는 5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드림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부분 중에서 국제학교에서 우리 아이 기 팍 살리는 5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국내에서 이렇게 다른 타 지역으로 가도 아이들이 긴장하고 걱정하는데 다른 나라로 간다거나 또 국제학교로 가면 얼마나 낯설고 두렵겠어요. 그런데 이럴 때 정말 국제학교를 입학한 후에 완전히 효과를 본 찐 꿀템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정말 학교에서 잘 적응을 하고 심지어 거기서 인싸까지 될 수 있는 이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우리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잘 못하는 부분, 잘 못 따라가거나 거기 수업이 힘들다고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선생님을 찾아뵙는 게 중요해요. OT를 받은 학생들도 있고 또 입학하기 전에 좀 늦게 가게 되어서 OT를 받게 되지 않아서 학교 생활도 어려운데 심지어 특별히 어려운 과목들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선생님께 이메일로 공손하게 보내드리고요. 선생님을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아이와 좀 더 잘 이렇게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또 선생님께서는 좀 도와주실 수 없는지 이렇게 좀 상담을 받고 오시는 게 정말 필요해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여러 차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아이가 저학년 엘레멘터리면 모르지만 하이스쿨을 가거나 미들을 갔을 때에는 과목마다 선생님들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아이가 힘들어하는 선생님 순으로 또 아이가 또 잘 따라갈 수 있게 자신감이 붙을 수 있도록 그 선생님들에게 일일이 이메일을 쓰는 그런 작업을 좀 하셔야 돼요. 이런 정성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데요. 너무너무 적응을 못하던 그런 부분이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또 한 번 또는 2번 심지어 3번까지도 이렇게 찾아가서 선생님과 같이 상담을 해보고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아이와 선생님과 친밀해지게 되면서 이 과목을 극복하게 되고 아이가 학교를 적응하는데 빨리 적응하는데 정말 도움이 된다는 거,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활용해 보시고요. 다음에 2번째로는요, 학교에서 이렇게 헬퍼를 붙여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학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헬퍼라 함은 어떤 보조 선생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원봉사로 같은 학년에 있는 아이, 그 중에서도 약간 모범생인 아이가 이렇게 헬퍼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좀 교장 선생님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상담 선생님에게 부탁을 드려서 헬퍼를 좀 부탁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런 아이들이 좀 도와주게 되면 훨씬 학교에 적응하기가 좋고요. 또 좋은 헬퍼가 붙게 되면은 그 친구를 따라서 좀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학교에 모르는 걸 빨리 적응을 할 수 있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일거양득인 거죠. 만약에 헬퍼 같은 그런 시스템이 없다면 또 어머니께서 각별히 좀 부탁을 하셔서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아이나 선생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에 부탁을 하는 거, 이 부분도 학교를 적응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다음에는요, 3번째로는 이제 학교의 수칙, 규칙을 중요시하는 부분인데요. 어떤 학교는 이제 국제학교가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니까 한국 학교 같이 엄격하지 않아 보여서 이게 룰이 별로 없다고 착각을 하는 수가 있어요. 특히나 남자아이들은 덜렁대면서 그 부분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규칙 하나, 2개 이렇게 놓치면서 그게 심지어 정학, 퇴학까지 되는 경우에 그런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지, 숙제를 대충 한다고 그냥 이게 이제 선생님은 그냥 웃지만 알고 보면 F를 주거나 경고를 주거나 정학을 당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대충 카피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해외에서나 이제 국제학교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학교에서 각별히 이런
거는 하면은 문제가 된다, 정학을 받을 수 있다, 퇴학당할 수 있다 이런다면 이런 거는 일일이 메모를 해두시고 아이가 이렇게 꼼꼼한 아이라면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올 텐데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부모님도 함께 어떤 부분이 주의점인지도 꼼꼼히 봐두시는 게 아이도 저희도 당황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네 번째로 중요한 건 뭘까요? 이건 바로 학교 봉사를 알아보는 건데요. 이제 전학을 가서 정보를 좀 알기 위해서 한국 학부모님들과 모임을 갖는 거, 이런 부분도 참 필요하죠. 뭐 갑작스럽게 언어도 잘 안 되는데 거기 가서 구석구석 알아본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답니다. 예,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만 어울려서 다니면서 이런 시스템이 되면은 나중에 이렇게 그 학교 전체에 잘 융합이 안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닥 좋아하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좀 뭐 언어가 잘 안 된다면 뭐 음식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봉사라던가 아니면 주 1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를 하면서 선생님들과 낫도 좀 얼굴도 익힐 수 있고요. 또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학교에 와서 봉사를 하네 하면서 뭔가 좀 안도감, 이런 부분도 가질 수가 있어요. 특히나 한국 아이들만 몰려다니지 않게 되고 선생님과 또 그 다른 봉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여러 외국인 친구들을 알게 되면서 좀 더 다양하게 아이가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넓혀주는데 아주 중요한데요. 더군다나 선생님들이 뭐 좀 봉사를 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언어가 잘 안 돼서 또 약간 좀 낯설어서 안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동양인들은 또는 한국인 어머니들은 너무 이기적이야. 공부만 하고 봉사는 안 해. 이런 인식을 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 저희가 이렇게 직접 모범적으로 봉사를 하고 또 선생님과 친분을 갖게 된다면 아이가 훨씬 더 잘 적응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한국 아이들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 친구들을 사귈 수 있고 학교 적응을 하는데 또 인지도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부분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는요,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운동 잘하는 것도 좋고 또 다른 걸 잘하는 것도 좋지만 이걸 갑자기 전학을 가서 우리 아이가 갑작스럽게 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가 잘하는 어떤 분야가 있다면 그걸 찾아서 학교에 빛나게 해주는 부분을 찾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당연히 수학이겠죠. 또는 뭐 아트 쪽을 잘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악기 쪽을 잘한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그 분야에서 그 수업에서 빛나게 해주고 교내나 또 교외의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하면서 학교를 빛내주세요. 이렇게 되면 다른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찬히 끌고 나갈 수가 있고요. 또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이렇게 빛나는 아이가 됨으로써 뭔가 학교에서도 좀 더 관리가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관심을 갖게 되죠. 이런 부분에서 바로 인싸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애쓰는 시간은 좀 걸릴 수가 있거든요. 잘하는 부분을 잘 활용해서 먼저 아이가 자신감을 가지고 거기에 살을 붙여서 다른 걸 해 나간다. 그런데 너무 아이가 인싸가 되는 데만 이제 신경을 써서 정작 중요한 대학 부분을 놓치지는 마시고요. 큰 그림을 그리시고 대학의 중요한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는 꼭 찾아보시되 학년이 어리더라도 꼭 찾아보시되 그렇지만 아이들이 또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학교를 적응을 해야 하는 것이니 이 부분에서 못하는 부분에만 너무 염두에 두지 마시고요. 잘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와 잘 상의해서 여러 가지 대회를 활동을 함으로써 좀 더 아이가 활동적이고 또 인지도도 높일 수 있는 일거양득의 그런 결과물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자료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